매주 목요일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정보 들어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부산 창업의 미래다. 오늘은 부산의 다양한 미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은 어떤 건가요? 예, 올해 1월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이 포럼은 그 전 세계에서 저명한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 경제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전 세계 경제 이슈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포럼에서 올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제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이 곧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철도 건설이라든지 특히 그 전기기관 발명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손노동에서 이제는 기계에 의한 공장 생산을 이끌어낸 그런 사건인데 이어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기라든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에 의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8, 90년대를 거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는데 우리는 네. 이것을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현했는데 보통 그 디지털 기술이라 하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네.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하면서 제조업과 같은 기존의 산업들과 융합하고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의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를 추진했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시스템과 설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상호 통신함으로써 네. 모든 생산 공정의 최적화, 효율화, 자동화를 네. 추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은 유전자 기술부터 시작해서 나노 기술, 재생 에너지 등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기술들이 거대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융합하고 또 이것이 서로 새로운 혁신을 발생시키면서 생산 방식과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기술들이 지금 4차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좀 간단하게 들어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마다 네. 그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한 것을 보면은 크게는 물리학적 부문의 기술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 그리고 네. 생물학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물리학 기술에는 무인 운송 수단과 로봇 공학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센서 소재 기술이 있습니다. 무인 운송 수단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늘 보도가 됩니다만은 자율주행차가 있죠. 네. 그 외에도 항공기, 선박을 포함해서 다양한 무인 운송 수단이 등장할 것입니다. 드론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3D 프린팅은 그 재료를 깎아서 가공하는 절삭 가공 방식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달리 3D 그 설계대에 원료를 층층이 쌓아서 그 유행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 그 의료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대형 풍력 발전기 그리고 우주 항공기까지 강공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첨단 그 로봇 공학의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는 그 자동차라든지 특정 산업 부분에 그 국한돼 있었지만은 지금은 의료에서 정밀 농업 그리고 군사 부분까지 활용도 높아지고 네. 그 기능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돌과의 그 알파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네.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마 그 인공지능을 그 장착한 로봇이 결국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그 차별적 기능을 따라잡지 않겠나 하는 이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소재의 경우에도 현재 그 기존에 있는 소재보다는 훨씬 가볍고 강하고 재활용 가능한 아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성 소재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과 같은 최첨단 그 소재는 강철보다 한 200배 이상 강하고 그 두께는 머리카락의 한 100만 분의 1이고 그리고 뛰어난 열 또는 전기 전도성을 가진 소재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그 물질인데 그 가계의 저하를 통해서 상용화된다면은 아마 획기적인 소재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국가 전략은 선도적인 지금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마저도 제조업 2025 또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그 자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수준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기술 수준 등등 그 한 5개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를 도출했는데 한국은 그 현재 그 적응 순위가 한 25위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문의 기술들이 짧게는 한 2년, 뭐 긴 거는 한 5, 6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그 4차 산업혁명들의 신기술 차이 1년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0년과 맞먹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은 그러게요. 굉장히 그 산업적 격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꼭 일자리와도 관련이 되고요.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 지역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예, 뭐 부산시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찍이 그 사물 인터넷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ITU 정권의 개최를 시발로 해서 사물 인터넷을 부산을 그 특화 산업의 육성을 그 한다는 그 정책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센텀 지구를 사물 인터넷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이걸 실증 테스트 교육을 활용했다는 그런 그랜드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좀 빠르게 그 시작을 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그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전문인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게임이라든지 IT 분야,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그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비는 아직까지는 좀 초보 단계다. 대부분 그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렇죠. 있고 네. 부산은 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부산의 산업이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 우위가 아니고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기술의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발한 그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개발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산업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 좀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전략적인 방향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전통적인 그 제조 산업 중심 육성에서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신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 매입을 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주력 산업의 그 구조조정과 그리고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된 그 신산업 육성 부분인데요. 현재 주력 산업이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업종 전환한다든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신기술 산업 부문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그 기존의 제조업은 신기술과의 융합, 기술 결합을 통해서 고부가치화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특히 그 현재 부산의 그 자동차 부품이 수출 제1호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성차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향후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관련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드론이나 IoT, 항공, 의료,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육성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현재 설립될 예정인 드론 실용화 촉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산 드론 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시켜서 항공 산업까지 이렇게 늘릴 거고요. 네. 항공 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그 김해공항 안에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있습니다. 협력 그 업체들도 몇십 개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프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그 미래 유망 산업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해양 융복합 소재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센터 그리고 전력 반도체 그 센터 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과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반의 로봇센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최소한나마 그 해당 분야의 R&D라든지 관련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부산 오늘 창업이 미래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2017년도에도 부산 테크노파크에 아주 활발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